자,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하여튼 뭐 셀트는 매일, 거의 매일 그죠? 호재성이라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램시마. 사실 이 램시마가 5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끝났다 했던 이런 그 제품이었잖아요. 지금 뭐 램시마가 오히려 셀트에 있어서 1조 이상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그죠? 독보적인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서 오늘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2년 연속 그 램시마 입찰에 수주를 했다. 요 내용인데, 일단 브라질이 어떤 나라인지 또 과거에 셀트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그 또 재밌는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쨌든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계 쪽이 조금 매도가 나왔는데, 기존의 금은머리 신한창고 쪽, 그리고 JP 모건, 그리고 모간 스탠리가 조금 매도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모간 스탠리 매도가 나와서 이제 저는 공매도가 좀 많이 좀 나왔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매도는 거의 또 끊겼습니다. 끊겼고. 자,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제가 올해 이제 국민연금의 매수 확대 부분을 좀, 그죠?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튼 국민연금 쪽,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또 그와 더불어서, 금융투자 쪽에 매수도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수급 오늘 크게 나쁘진 않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선 이제, 물론 이제 4일 연속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뭐 오늘 정도 엉봉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위에 걸쳐 있는 이 이동 평균선을 보게 되면은, 아무튼 뭐 저항대 부분으로 좀 여겨지기는 하죠. 또 밑에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세 번 바닥을 어쨌든 만드는, 요런 이제 흐름이고, 그죠? 흐름이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어제도, 고점 대비 여전히, 밀어내는 창고는 금은머리의 신한증권 창고, 그리고 JP 모건. 그러니까 이제 셀트는 뭐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지만 1년 내내 이쪽 창고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은 또 메릴린치가 그죠? 오늘 또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결국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내일 수요일이니까 내일 또 빨간 장미 날이기도 하니까 내일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수세를 계속 이어왔었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소폭이나마 매수를 하지 않았어. 그죠? 그동안 계속적인 매수를 보여줬었는데, 근데 이제 19억 매도예요. 매도.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부터 해서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셀트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면서 좀 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투자 쪽의 매수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들의 이 수급을 조금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뭐 다른 종목들, 뭐 지수 관련주들 부분들,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단은 이번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금융장세의 반등이다. 역금융장세가 끝나면 역실적장세가 온다. 역실적장세에서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그래서 이제 실적이 그나마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그렇다고 주식이 뭐 하염없이 하락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번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쨌든 여기서 이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뭐 추가로 더 들어올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삼성전자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 어쨌든 오늘은 아무튼 외국인들의 매도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 매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의 이 수급은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매도했던 부분에서는 연말에 배당 관련 물량들이 나왔다가 어제부터 마무리되고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험, 투신, 또 사모,
뭐 이런 쪽도 크게 이제 매도는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코스닥의 하락이 이제, 결국은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폭이 컸어요. 바이오주들이, 그죠? 바이오주들이 하락한 건 어제 이제 미국에서도 바이오주들이 하락이 좀 컸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화이자가 이제 희귀병, 그죠? 예, 리베이트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패소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이자가 좀 4% 이상 크게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바이오주들이 조금 시장 대비적으로 좀 하락이 큰 부분이었죠. 그죠?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좀 받았지 않나. 지금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직까지는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크게 하락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셀터도 오늘 어쨌든 잘 버텼죠. 그런데, 그죠? 삼성 바이오도 오늘 뭐 1.6%, 오늘 바이오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일부 하락하는 정도도 좀 크게 하락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수급적으로 아무튼 금융 투자 쪽의 매수로서 지수는 강보합을 만들었지만 금융 투자의 수급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해야 되겠다. 자, 오늘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조정 나쁘지는 않죠.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또 반면에 플러스를 냈고, LG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또 이제 이쪽에 뭐 포드가 오히려 SK가 아닌 LG하고는 이제 또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좀 강한. 근데 그 부분이지만 이제 SJ도 뭐 남들 플러스를 냈고, 그죠? 또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소폭에 또 플러스를 내는 그런 모습에서 아무튼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요 이제 2차 전지 쪽의 상승은 아무래도 어제 미국의 테슬라가, 그죠? 좀 급등했던 6% 올랐으니까 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그 지금 은행주들이 이제 어제는 코스피가 60포인트 급등했을 때 은행주들이 좀 하락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은행주가 또 오후장에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은행주 쪽을 이따가 한번 한두 개 보겠지만은 은행주 쪽에 지금 공매도가 상당히 거세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주가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지난주부터 해서. 근데 은행주 쪽에 공매도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는,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어제 사실은 뭐 6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정도 수준, 그것도 봉 자체 양봉, 어제 미국 시장 혼조 하락에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 시장도 어쨌든 갭 상승을 했는데 이 갭은 메꿀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메꿀 것인지, 그죠? 아니면 뭐 차후 부분이 될지. 일단 목요일 밤에 아무튼 뭐 미국의 그 12월 달 CPI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고 또 목요일 날 우리 검토회 금리 또 인상 여부 0.5 정도는, 그죠? 인상할 걸로 좀 전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20일 위에 주가가 어제 워낙 급등을 했던 부분에서 오늘 강보합권이면 나쁘지 않다. 단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쨌든 그동안의 강세에서 오늘 약간 지금 매수가 중단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120일 이평을 오늘 닫고 또 내려왔어. 지수 코스피가, 그죠? 120일. 그러니까 120일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앞으로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약간 추세를 쭉 보면은, 그죠? 고점 연결해서 보면은 아무튼 뭐 약간 그 추세를 이제 약간 돌리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 그죠? 지금 수급에 의해서만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은 지금 이제 어쨌든 어제도 시주가를 좀 높게 시작을 해서 약간 이제 밀린 거였잖아요. 그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사실은 뭐 크게 좋을 것도 또 나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여전히 이제 이번 주에 미국도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것이고 은행주, 금융주 쪽으로 시작을 해서 JP모건이든 뭐 BOA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목요일 날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대한 또 이런 경계감도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또 연준 의원들이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올해는 5% 이상 금리, 고금리 속에서 이게 올해 지속될 것이다. 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또 이번 이제 1분기 실적,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월가도 실적이 썩 좋지는 못하죠. 아무튼 뭐 S&P 기업들의 지금 수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역금융장세의 반등이다. 그 폭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 부분은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결정을 하면 될 것이고 판단하면 될 것이고, 그럼 반대로 이제 어쨌든 역금융장의 반등이니까 반등은 뭐예요? 그만큼 주가가 또 저점을 깰 수 있다는 소지를 가지고는 있어요. 아무튼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체 시장에서의 이런 비중 조절 부분,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역실적 장세가 전개되는 부분에서는 실적이 지금 뭐 1분기 실적까지는 어쨌든 뭐 길게는 2분기까지도 그죠?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들은 계속 좋지 못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 이제 주가 상승에 있어서 일부 지수 관련주들이 지금 뭐 은행주든 뭐 이쪽에 또 일부 뭐 반도체든 뭐 좀 급등을 보여주잖아. 그죠? 잘 좀 그쪽에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를 잘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와서 셀트를 이제 한번 보면, 자, 오늘 이제 요 부분을 제가 한번 왜 셀트가 얼마만큼 그 훌륭했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레미시마가 이제 브라질에 2년 연속 그 입찰에 성공을 했죠. 그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부분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이 처음에 이제 브라질에 그 판매를 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브라질 정부에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냐 하면요, 레미시마를 우리가 수주를 하겠다, 말 그대로 입찰을 하겠다, 수주를 하겠다. 근데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가 수입을 하는 반면에 판매를 하는 반면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기술 이전을 해달라. 기술 이전을. 그러니까 레미시마를 말 그대로 이제 같이, 그죠? 만들어서 같이 팔자 이거예요. 셀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니들이 뭐 기술 이전까지 해줘가면서 너네 국가에 우리는 그럴 사항은 아니다. 안 한다.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그죠? 브라질이. 사실 브라질도 뭐 어쨌든 보면 뭐 큰 나라니까요. 근데 이제 브라질이 그 당시에 거절을 하면서 우리 국내 기업 바이오 시밀러제 만드는 회사 중에 누구였냐면 알테오젠 아시죠? 알테오젠 맞나? 그쵸. 알테오젠, 그죠? 알테오젠이 지금 이제 알테오젠도 바이오 시밀러를 뭐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허주마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알테오젠은 덥석 이제 그걸 묵은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공동 개발을 하자. 공동 개발을. 그죠? 근데 셀트는 no. 근데 지금 보세요. no 했던 셀트의 레미시마. 또 레미시마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18년도부터 레미시마는 끝났다고 다, 그죠? 시장에서는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독보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셀트리온의 매출의 거의 3분의 절반 이상 3분의 거의 뭐 이 수준을 누가 합니까? 레미시마하고 레미시마 SC가 올해는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 브라질에 입찰한 부분이 레미시마가 어쨌든 잘 뚫어버렸으니까 그 밑에 있는 허즈마든 트룩시마든, 그죠? 그냥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허즈마는 트룩시마는 다른 데 거 입찰을 받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안에 저도 이제 쭉 보면은 브라질 외에도 중남미 쪽에, 그죠? 중남미 쪽에 뭐 콜롬비아라든지 칠레라든지 페루라든지 이쪽에서도 레미시마의 점유율이 거의 80%예요. 그러면 이 레미시마가 지금 점유율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지금? 그 다음에 레미시마 SC가 그냥 가는 거예요. 닦아놓은 길에. 레미시마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지금 뭐 브라질이든 처음에 얼마나 길 내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그 길 고속도로를 내놓은 상태에 누가 갑니까, 지금? SC가 가잖아요. SC는 신약이에요. 특허를 보장하는 제품입니다.
편의성을 제공하는 피아예요.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규모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코스타리카 축구 잘하는 나라 대부분 다 축구 잘하죠. 그죠? 콜롬비아, 뭐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이건 이제 축구 안 하고 에콰도르는 이제 제 옛날에 후배가 에콰도르의 그 대통령을 만났었어요. 에콰도르에 참 이런 나라는 쉽게 투자 유치만 오면 막 쉽게 만나주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어쨌든 뭐 항암이든 항체 바이오심이든 95% 시장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부분들이 남미 쪽, 미국 쪽, 그죠? 이제 왜? 어쨌든 셀트리온은 이제 직판체제니까. 남미 쪽은 아예 다 셀트의 그냥 독점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브라질의 입찰 성공 부분 자체는 그만큼 셀트의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세계적으로, 그죠? 어제는 또 뭐가 나왔었습니까? 그죠? 어제는 또 경구용,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셀트가 성장을, 단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주가가 왜 못 가?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지금 지난해의 역금융 장세에서 어떤 주식이든 다 지금 뭡니까, 그죠? 박살이 났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셀트는 이제 더욱더 그랬던 부분, 하락 부분보다도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좋은데 못 가니까 그런 거죠. 좋은데, 그죠? 그러나 좋은 부분들이 계속 셀트의 성장과 실적과 앞으로 정상적인 부분이 되었을 때, 그죠?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올해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시고, 더 중요한 게, 어쨌든 셀트의 공매도가 떠나가고 있다는 거. 이제 우리 국내의 몸통 애들이, 그죠? 적은 부분으로 지금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이 기관들이든 외국인들이든 공매도 세력들이든 셀트의 개인들 물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편하게 하면 개인이 팔겠습니까? 이 좋은 회사를. 그죠? 그런 저는 마지막 시험의 무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짝 보면, 자, 보십시오. 오늘 외국계 쪽이 4만 주 매도입니다. 그죠? 어제도 매도.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누가? 검은머리, 신한. 어제 신한 정권의 일방적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뭐 한 개 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한 개 더 누가 보탰어요? 오늘은 JP 모건까지 보탰죠. 어제는 JP 모건이 없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더 힘들었는지 안 되는지, 그죠? 오후장점에서 메리린치가 들어오니까 모간스탠리 물량으로 조금 또 더 누른 게 아닌가. 그래서 매도가 4만 주 외국인들, 개인들이 오늘 이제 17,000주 매수인데, 기관들이 23,000주인데 오늘도 연기금은 11,000주 매수예요. 그러니까 전체 아까 이제 봤지만 전체 시장에서 연기금이 오늘 17억 매수거든. 그러니까 크지는 않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쨌든 또 오늘도 어제보다 더 많은 매수를 보여줬고요. 여전히 이제 사모펀드, 그러니까 셀트의 공매도의 몸통, 자산운용사라 볼 수 있는 사모펀드 쪽에서 오늘도 안 사고 최대한 누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죠? 근데 뭐 투신보험은 이제 매도보다는 그냥 관망이죠, 관망. 금융투자 쪽은 이제 수급과 그러니까 오늘 금융투자 쪽의 매수가 좀 약간 큰 부분이라 볼 수 있지만은 이쪽에 뭡니까? 신한이라든지 또 JP 모건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아무래도 좀 나오면서, 그죠? 눌렀던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오늘 창고를 보면은, 자, 모간 스탠리가 오늘 19,000주 매도예요. JP 모건도 19,000주예요. 그럼 오늘 이제 특이한 것은 그동안에 좀 보이지 않았던 모간 스탠리 쪽에서 19,000주 나왔다는 게, 나오면서 또 누가 반대 들어왔습니까? 메리린치가 3만 주가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메리린치의 3만 주에 모간 스탠리가 좀 누르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되고, JP 모건이야 뭐 항상 시장이 좀 빠지면, 그죠? 또 위에서 누르는 역할을 항상 했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니까 오늘도 보면은 주가가 퉁퉁 눌릴 때 JP에서 저는 이제 오전 그 당시 모르겠어요. 9시 반인가 10시 그 정도 사이에
4,000주를 프로그램으로 떼었는데 거기에 똑같이 신한창고에서 2,000개, JP에서 2,000개 같은 놈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 계속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뭐 대부분 이제 또 이걸 느끼고 아는 분들은 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모르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죠? 지쳐서도 또 알고 있어도 지쳐서도 말 그대로 더러워서 파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더러워서, 그죠? 저도 더럽고 확대히 그러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이 그런 것이니까. 무슨 말 하십니까?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근데 하이증권도 오늘 15,000원 매도 나오는데 하이는 어젠가 아무튼 제가 기억을 못해서 나가는 거죠. 한번 들어온 적 있었죠, 하이투자증권에서. 그죠? 그래서 이놈들이 왜 들어오지? 그죠? 왜? 하이투자증권은 셀터리는 주주들이 KB증권과 DB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의 마지막으로 간 창구가 이름이니까. 그래서 왜 나왔으면 그 나올 건 없을 것 같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올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창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삼성증권입니다. 올해는 삼성증권은 셀트의 몸통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올해 아마 삼성증권 창고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 하면 자산운용사에서 쇼커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성증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삼성증권 막 조금 사주고 없고 조금 사주고 그랬죠. 일단 올해는 아무튼 매수 1위야. 증권, 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삼성증권 창고에 오늘 매수가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늘어가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국내, 공매도들도 쇼크하고 떠나는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전체 시장을 보면, 어쨌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6일 연속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조금 매수 강도가 약간 낮긴 했어.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하고 300만 주, 3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인데 오늘 조금 매수가 줄죠. 그죠? 근데 프로그램은 이제 이틀 연속 들어왔으니까 오늘도 110만 주.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수급과 전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 공매도를 보면, 자, 그동안의 공매도가 어쨌든 셀터가 나름 그죠? 지난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매도가 컸었습니다. 36,000주, 35,000주, 46,000주, 59,000주까지 갔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2만 주씩 있다가 어저께 11,000주로 줄고, 그죠? 어저께. 오늘은 5,600주예요. 그럼 이제 그동안에 얘들이 주식을 어쨌든 주가도 하락하고 올라가는 거 누르고 하면서 공매도를 쳤지만, 어쨌든 오늘은 정말 좋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자, 다른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 신한지주. 자, 신한지주. 그러니까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최근에 보면 이것도 공매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뭐 50만 주, 60만 주. 또 뭐 하나금융. 그러니까 최근에 은행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하나도 지금 보면은 30만 주, 40만 주, 뭐 34만 주 많죠. KB금융. 자, KB금융도 마찬가지로 그죠? 오늘 36만 주, 30만 주, 44만 주 막 크잖아요. 그동안 적었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 쪽을 그동안 좀 올랐던 금융주 쪽으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도 사실은 뭐 최근에 올라오면서 공매도가 크죠. 60만 주, 40만 주, 뭐 40만 주 이런 식으로. 그죠? 거기에 비해서 셀터도 좀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아무튼 좀 공매도가 약간 지난해 피크는 지났다. 오늘은 급격하게 줄었다. 이 부분을 좀 굉장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공매도 누적 잔고는 오늘 소폭 감소해서 270만 주. 그래서 이 저기서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시장입니다. 그죠? 앞으로도 힘들 수도 있고, 시장 자체가. 그러나,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킬 주식은 지켜라. 그죠? 앞에 지금 시황적인 부분에, 뭡니까? 유동성 역금융장세에서 반등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다른 쪽에 있는 종목들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힘든 시장 화이팅 하시고요. 상저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